개인정보 안전성 조치 노트. 첫 번째 주제, 핵심 요약 시험 중요도 상 항목입니다. 웹서버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판단입니다. 시험에서는 웹서버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본다고 정리합니다. 다만 실무 심사에서 이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해석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문서 명칭 구분입니다. 내부 관리 계획서는 이름 변경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이름 변경이 불가합니다. 퀴즈형과 기출형으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접근권안의 기본 프레임입니다. 접근권안은 식별, 인증, 인가, 접근권안 검토의 순서로 이해합니다. 식별은 아이디, 인증은 정당한 사용자 확인, 인가는 권한 부여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접근권안 등록 및 변경 이력입니다. 접근권안의 최초 등록과 변경 이력은 3년간 보관으로 정리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정기적 접근권안 검토입니다. 법문은 정기적이라고 하지만 강의는 3개월에 한 번으로 외우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공유 아이디 함정입니다. 공유 아이디는 무조건 금지가 아닙니다. 승인과 사용자 식별 가능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장기 미사용 계정 함정입니다. 장기 미사용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중지해둔 상태는 곧바로 결함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남겨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안전한 접속 수단과 안전한 인증 수단의 구분입니다. 외부 접속은 전용선 또는 VPN과 OTP 같은 2차 인증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VPN 단계에서 OTP가 없더라도 최종 서버 접속 단계에서 2차 인증이 있으면 강의는 OK로 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금융권 및 가상자산 VPN입니다. 강의 정리상 금융권과 가상자산은 VPN 자체가 안 된다로 외웁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사설 IP 대역 판별입니다. 네트워크 접근 문제는 10점대 172.16부터 172.31, 192.168 대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72.32, 10.10 같은 주소는 사설 IP 대역이 아니므로 함정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포트 조합으로 독립 서버 판단입니다. 한 서버에 123번 포트인 NTP와 80번 또는 443번 포트인 웹이 함께 떠 있으면 독립 서버 미구성 문제를 의심합니다. 포트 번호로 기능을 읽어내는 유형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접근의 핵심입니다. LIKE에 %를 붙인 전권 조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포괄 조회와 과다 조회 방지, 마스킹, 로그인 실패 횟수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다운로드 사유 입력의 법적 성격입니다.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입력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내부 관리 계획에서 정한 바를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DB 접근 제어의 대상입니다. DB 접근 제어는 사람이 SQL 툴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를 중심으로 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DB 연결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TDE 점검 포인트입니다. TDE는 트랜스페런트 데이터 엔크립션의 약자로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로 DB를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TDE는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이므로 목록을 보고 암호화 적용 여부와 개인정보 컬럼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암호문만 보고 끝내면 안 된다는 포인트입니다. 암호문이 보인다고 적정 암호화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드코딩 키, 잘못된 IV, 샘플 코드 복분 여부를 봐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암호키 관리 3원칙입니다. 암호키는 설정 파일 저장, 마스터키로 암호화,
데이터 저장 공간과 물리적 분리가 핵심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암호키 노출 시 조치입니다. 암호키 변경 주기는 권고이지만 노출되면 무조건 변경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무선 보안의 기본입니다. WPA 엔터프라이즈와 RADIUS 서버를 기본으로 잡고 MAC 주소 인증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인터넷 접속 차단 요건입니다.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기업에서 권한 변경, 파기, 다운로드를 수행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접속 기록 보관 기간입니다. 5만 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 별정보 1건 이상, 기간통신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상 보관합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1년 이상 보관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접속 기록 최소 항목입니다. 계정, 접속 일시, 접속지 즉 IP 주소, 수행 업무, 정보 주체 정보의 5개를 최소 항목으로 기억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접속 기록 검토 주기입니다. 접속 기록은 매월 1회 이상 검토하고 과다 접속과 이상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생체 정보와 생체 인식 정보의 구분입니다. 생체 정보는 개인 정보입니다. 생체 정보를 인증에 사용하면 생체 인식 정보로서 민감 정보가 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암호화 대상입니다. 고유식 별 정보 4개,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생체 인식 정보를 우선 묶어서 기억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전송 및 암호 강도입니다. 웹은 TLS 1.2 이상, 대칭키는 128비트 이상, 공개키는 2048비트 이상으로 정리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시험용 알고리즘 정리입니다. 시험에서는 RC 계열, MD 계열, DES, 3DES, SHA-1을 취약으로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CCTV 30일 함정입니다. CCTV는 30일보다 적게 저장하면 결함이고 용량 관리로 30일을 초과 저장하는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NVR 서버 위치입니다. NVR 또는 CCTV 서버가 서버실 안에 있어 누구나 영상에 접근할 수 있으면 결함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입니다. 10만 명 이상 대기업 또는 100만 명 이상 중소기업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떠올립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RTO와 RPO입니다. RTO는 리커버리 타임 어브젝티브의 약자로 목표 복구 시간을 의미하고 RPO는 리커버리 포인트 어브젝티브의 약자로 목표 복구 시점을 의미합니다. RTO는 현업이 정하고 업무별로 달라야 하며 RPO는 RTO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재복구 훈련입니다. 연 1회 훈련이 핵심이고 도상 훈련도 가능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파기관리 대장입니다.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며 기준은 5일을 함께 기억합니다. 수기 및 수동 파기에는 파기관리 대장과 승인 구조를 떠올립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표준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출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며 목적, 범위, 기간, 손해배상, 안전성 확보 조치, 파기, 재위탁 금지 및 통지를 확인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상,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핵심 요약 시험 중요도 중 항목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 범위입니다. 취급자는 저장하는 사람보다 접근하는 사람 개념으로 보고 외주 인력도 포함해 관리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주요 직무자입니다. DBA, 인프라,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 담당자 같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자를 주요 직무자로 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교육 주기입니다. 정보보호 교육과 개인정보 교육은 강의 정리상 1년에 1회로 기억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교육 시간입니다. 3, 6, 9, 12시간 구조는 권고로 정리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하입니다. 취약점 점검과 모의 해킹의 구분입니다. 취약점 점검은 가이드 기반 점검이고 모의 해킹은 시나리오 기반 침투로 구분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위험평가 3분류입니다. 법적 준거성, 관리체계 점검, 기술적 위험평가의 3개로 정리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원격 접근 관리 항목입니다. 관리자 승인, 지정 단말, 접근 허용 범위 제한, 백신 설치 등 운영 항목을 묶어 기억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입니다. 수탁사 보안 점검은 전수 방문만이 아니라 문서 증적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재위탁의 성격입니다. 재위탁은 절대 금지가 아니라 동의 없는 재위탁이 결함입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상입니다. 생체 원본과 특징 정보의 구분입니다. 원본 사진은 특징 정보 추출 시점까지 보관하고 특징 정보는 정한 목적 기간까지 보관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공개 계좌번호 함정입니다. 등록금 납입 계좌처럼 공개 성격이 분명한 계좌는 일반 계좌번호 암호화와 구별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액티브 마이너스 스탠바이입니다. 금융권 DRS 설명에서는 미러 구조의 락과 동기화 문제 때문에 액티브 마이너스 스탠바이 전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항목은 시험 중요도 중, 심사 중요도 중입니다. 세 번째 주제, 심사 중요도 상 항목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수상한 DB 계정이 존재하면 바로 DB 접근 결함 포인트입니다. TD 미적용 테이블 스페이스에 고유식 별 정보가 존재하면 암호화 결함입니다. 암호키 하드코딩, DB 프로시저 내부 키 저장, 아무나 실행 가능한 복호화 프로시저는 암호키 관리 결함입니다. 유해 사이트 목록 미업데이트와 서버에 인터넷 직접 접속 가능은 인터넷 접속 차단 결함입니다. 접속 기록 보관 기간 미달, 필수 5항목 누락, 매월 검토 미실시는 강한 결함 포인트입니다. VPN을 쓰지 않고 원격 접근하거나 원격 접근 승인 및 단말 통제가 없으면 결함입니다. MAC 주소만으로 무선 인증하거나 WPA 엔터프라이즈를 미적용하면 무선 접근 통제 결함 포인트입니다. NVR 또는 CCTV 서버가 별도 통제 구역 없이 노출되거나 30일보다 적게 영상을 보관하면 물리적 보안 결함입니다. 무단 재위탁, 표준 위수탁 계약 부재, 파기 확약 및 파기 증적 부재는 외부자 관리 결함입니다. 장기 미사용 계정을 실제 사용 가능 상태로 방치하면 결함입니다. 파기 관리 대장 없이 수기 또는 수동 파기를 처리하면 결함 포인트가 됩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대상인데 매뉴얼과 훈련이 없으면 결함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주제, 심사 중요도 중 항목입니다. 웹서버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보더라도 관리자 페이지까지 무한 확대하는 해석은 실무상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사유 입력 부재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고 내부 관리 계획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 조회와 이상행위 판단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 검토 기준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수탁사 보안 이행은 문서 증적으로도 가능하므로 실사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KMS 즉 암호키 서버가 있다고 해도 실제 운영 시점에 키를 어떻게 불러 쓰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복구 센터가 있어도 실제 전환 절차를 기억 못하는 조직은 리스크가 크므로 매뉴얼과 훈련 품질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 출제 리스트입니다. 시험 중요도 상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웹서버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웹서버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냐고 물으면 긍정으로 답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 관리 계획서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명칭 구분입니다.
내부 관리 계획서는 이름 변경 가능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이름 변경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 접근 권한 프레임입니다. 식별, 인증, 인가, 접근 권한 검토 순서를 기억합니다. 네 번째는 접근 권한 등록 및 변경 3년 보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 접근 권한 검토 3개월입니다. 여섯 번째는 VPN과 2차 인증 해석 함정입니다. VPN 단계에서 OTP가 없어도 서버 접속 단계에서 2차 인증이 있으면 강의는 OK로 봅니다. 일곱 번째는 사설 IP 대역입니다. 10번대 172.16부터 172.31, 192.168 대역을 기억합니다. 여덟 번째는 123번 포트와 80번 또는 443번 포트 조합입니다. 한 서버에 두 기능이 있으면 독립 서버 미구성을 의심합니다. 아홉 번째는 다운로드 사유 입력의 비의무입니다. 의무 조항이 아니라 내부 관리 계획 기준을 따르는 사항입니다. 열 번째는 TD 테이블 스페이스 확인입니다. 암호화 적용 여부를 테이블 스페이스별로 yes 또는 no를 확인해야 합니다. 11번째는 접속 기록 2년과 1년 구분입니다. 5만 명 이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자, 기간통신 사업자 중 하나면 2년이고 해당 없으면 1년입니다. 12번째는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 구분입니다. 생체정보는 개인정보이고 인증에 사용하면 민감정보인 생체인식정보가 됩니다. 13번째는 CCTV 30일 함정입니다. 30일보다 적으면 결함이고 30일 초과 저장은 결함이 아닙니다. 14번째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 출처입니다. 출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시험 중요도 중 항목입니다. 취급자의 외주 인력이 포함됩니다. 교육 주기는 1년에 1회입니다. 취약점 점검은 가이드 기반이고 모의 해킹은 시나리오 기반 침투입니다. 위험평가는 법적 준거성, 관리체계 점검, 기술적 위험평가의 3분류입니다. 재위탁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재위탁 통지는 계약서에 7일로 적혀 있으면 7일 이내입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대상은 10만 명 이상 대기업, 100만 명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도상훈련도 가능합니다. 파기관리대장은 온라인 자동 파기의 경우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무선 보안은 WPA 엔터프라이즈와 RADIUS 서버가 기본입니다. 여섯 번째 주제, 암기박스입니다. 접근 권한 등록 및 변경 이력은 3년 보관입니다. 정기적 접근 권한 검토는 3개월입니다. 외부 접속은 전용선 또는 VPN과 2차 인증을 함께 적용합니다. 사설 IP 대역은 10번대 172.26부터 172.31, 192.168입니다. 주요 포트는 20, 21, 22, 23, 25, 53, 80, 123, 1521, 3306입니다. 접속 기록 2년 조건은 5만 명,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자, 기간통신 사업자입니다. 접속 기록 1년은 위 3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접속 기록 검토는 매월 1회 이상입니다. 대칭키 길이는 128비트 이상입니다. 공개키 길이는 2048비트 이상입니다. 웹 전송 구간은 TLS 1.2 이상입니다. 암호키 관리 절차서 기준은 10만 명과 100만 명입니다. CCTV 보관은 30일입니다. 파기 기준은 지체 없이이며 5일을 함께 기억합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기준은 10만 명과 100만 명입니다. 재해복구 훈련은 연 1회입니다. 재위탁 통지는 계약서에 7일이면 7일 이내입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공개 서버 취약점 점검은 1년에 2회입니다. 일곱 번째 주제, 비교표입니다. 첫 번째 비교표, 식별과 인증과 인가의 차이입니다. 식별은 누구인지 구분하는 것으로 아이디가 해당합니다. 아이디를 인증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함정입니다. 인증은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것으로 비밀번호, OTP, 인증서, 생체 인식이 해당합니다. VPN만 있으면 인증도 끝났다고 착각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인가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메뉴 조회, 수정, 삭제 권한이 해당합니다. 로그인만 되면 모든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두 번째 비교표, 접근 권한과 접근 통제와 접속 기록의 차이입니다.
접근 권한의 핵심 질문은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냐이며 최소 권한, 승인, 3개월 검토가 대표 포인트입니다. 접근 통제의 핵심 질문은 어디로 들어올 수 있냐이며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DB, 무선, 원격, 인터넷의 7개 구조입니다. 접속 기록의 핵심 질문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냐이며 2년 또는 1년 5개 항목, 월 1회 검토가 대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비교표 안전한 접속 수단과 안전한 인증 수단과 추가 인증의 차이입니다. 안전한 접속 수단은 경로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전용선과 VPN이 해당합니다. 안전한 인증 수단은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OTP와 인증서 등이 해당합니다. 추가 인증은 최종 접속 단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VPN 자체에 OTP가 없어도 서버 OTP가 있으면 강의는 OK로 봅니다. 네 번째 비교표 DB 암호화 방식 비교입니다. TDE 및 플러그인 방식은 DBMS나 솔루션이 알아서 암복호화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별로 암호화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솔루션만 깔려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API 방식은 개발자가 함수를 직접 호출합니다. 실제 암호화 코드, IV, 키 하드 코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암호문만 보고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프로시저 및 함수 방식은 DB 내부 코드를 활용합니다. 실행 권한 통제와 키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누구나 실행 가능하면 대량 복호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다섯 번째 비교표 취약점 점검과 모의 해킹의 차이입니다. 취약점 점검은 가이드 기반 점검으로 점검 항목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의 해킹은 시나리오 기반 침투로 실제 침투 가능성을 검증합니다. 둘을 같은 절차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비교표 CCTV 30일 해석입니다. 30일보다 적게 보관하면 결함입니다. 30일 정확히 보관하면 적정입니다. 용량 관리로 31일 초과 보관하는 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비교표 RTO와 RPO와 훈련의 차이입니다. RTO는 목표 복구 시간으로 업무별로 현업이 정합니다. RPO는 목표 복구 시점으로 RTO보다 클 수 없습니다. 훈련은 실제 전환 준비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 1회이며 도상 훈련도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주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처리 방침은 이름을 바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내부 관리 계획서만 이름 변경 가능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명칭 변경이 불가하다고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공유 아이디는 무조건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승인과 사용자 식별 가능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장기 미사용 계정은 삭제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중지 상태면 오히려 이력 추적에 유리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함정입니다. 외부 접속이면 VPN 단계와 서버 단계에 OTP를 둘 다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최종 서버 접속 단계의 2차 인증으로 안전한 인증 수단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입니다. 엑셀 다운로드 사유 입력은 법상 무조건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내부 관리 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운영 사항이지 강의는 의무 조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함정입니다. DB 접근 제어는 애플리케이션의 DB 연결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DB 접근 제어를 사람이 SQL 툴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 중심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함정입니다. TDE 솔루션이 깔려 있으면 암호화 점검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테이블 스페이스별로 암호화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미적용 공간에 고유 식별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함정입니다. 암호문이 보이면 적정 암호화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IV를 0으로 두거나 키를 하드 코딩한 채 암호문만 보이게 만드는 잘못된 구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함정입니다. MAC 인증만 해도 무선 보안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MAC 주소는 변경이 가능하므로
강의는 절대 안 된다고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함정입니다. 학교 교직원 PC 인터넷 연결은 무조건 인터넷 접속 차단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문제의 이용자 수 100만 명 조건이 없으면 자동 결함으로 단정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1번째 함정입니다. CCTV는 30일 넘게 저장하면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30일보다 적게 저장하는 경우를 결함으로 보고 30일 초과 저장은 결함이 아니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함정입니다. 모든 파기는 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온라인 자동 파기 즉 탈퇴 즉시 삭제는 일반적인 파기관리대장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함정입니다. 재위탁은 무조건 금지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동의 없는 재위탁이 결함이고 위탁사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14번째 함정입니다. 표준 위수탁 계약서는 행정안전부 문서라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이 함정을 직접 지적하며 출처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15번째 함정입니다. RTO와 RPO는 IT부서가 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틀릴까요? 강의는 RTO와 RPO는 현업이 업무 중요도에 따라 정해야 하고 RPO가 RTO보다 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9번째 주제, 오지선다 예상 출제 포인트입니다. 단순질의 유형입니다. 내부관리계획서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명칭 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접속기록 2년 보관 3조건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복합응용 유형입니다. VPN, OTP, 안전한 접속수단, 안전한 인증수단을 결합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TD, 테이블 스페이스 암호화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컬럼 존재를 묻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 유형입니다. 학교 교직원 PC 인터넷 연결 사례에서 100만 명 요건 유무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MVR 서버 위치와 CCTV 20일 보관을 함께 제시하고 결함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